오늘 강의 소개하고 첫 1장만 해야 될 것 같아요. 2장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학생도 못 앉는 학생도 있고 이래서 1장만 할게요. 그래서 재무경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과 경제금융대학에서 금융강의를 여는 첫 강의예요. 재무경제를 듣고 가야 투자론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경제, 투자론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재무경제를 듣고 가야 투자론이 쉽다.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정보의 이해를 들었겠지만 혹은 재무회계의 기초 이런 과목을 들었겠지만 이번 재무경제 시간에서 할 처음 토픽은 역시 재무제표 분석.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시간의 현재 가치. 죄송합니다. 돈의 현재 가치, 돈의 시간 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법.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결국 중요한 건 두 개죠. 투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마련해 올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요, 재무제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1,000원이 내일의 1,000원과 같지 않음을 알고 그게 불확실성과 연결이 돼서 어떻게 현재 가치가 구성이 되는지, 그 현재 가치가 구성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본 조달이 필요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지,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겠다. 뭐 책은 있고요. 그 다음에 attendance, class participation 10%, 뭐 problem set, 뭐 체크는 할 건데 특별히 점수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근데 이게 약간 뭐 수업 참여도를 통해서 인다이렉트리 반영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점수 자체를 채점하지는 않을 거지만 뭐 지나치게 안 된다든지 그러면 수업 참여도 부분에서 당연히 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제가 부를 건 아니고 TA가 부를 거예요. 출석은 TA가 매번 부를 거고, 학교 정책상 3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3분의 1 이상 빠지면 F예요. 3분의 2가 아니죠. 3분의 1 이상 빠지면 F.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뭐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 그런 서류를 제공하면은 오케이. 그 TA 이름이 여기 있고요. 이메일 주소 이렇다. 그 다음에 프로블럼 셋 4번 정도 할 거고, 뭐 객관식 문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숙제는 따로 내고요. 숙제 늦게 되는 거 되도록 안 받을 거예요. 미드텀은 시험주 월요일, 메이크업 시험은 없고요. 만약 시험 빠지게 되면 중간고사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기말고사에 올인하게끔 되는 구조로 만들게요. 빠지게 된다,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그냥 빠지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빠지게 되면은 기말 한 번으로 성적이 나갈 거다. 객관식을 낼지 안 낼지는 불확실해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빠지는 날들인데 추석주죠. 추석 황금주. 10월 2일,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까지는 3번 빠져요. 그래서 뭘 정했냐? 메이커 클래스 시험 끝나고 하기엔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제가 임의로 보강 수업을 잡았어요. 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보강 수업을 미리 잡아놨다. 그래서 3번 빠지고 아마 한 번 정도는 뭐 그 빠져도 수업 진도에 크게 상관이 없어서 보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 기말고사는 수요일날 마지막 날이겠죠. 마지막 시험 주간 마지막 날. 기말고사 빠지는 건 좀 큰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말고사는 조금 심각한 이슈다. 시험 관련 질문. 중간고사 월요일, 기말고사 수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빠지는 날들 언제야? 추석 연휴에 수업 안 해. 9일까지는 뭐 수업할 수가 없어요. 10월 2일, 그 다음에 10월 4일, 10월 9일은 수업 못하니까 빠지게 되고 보강이 12월 2일이라 그랬죠. 보강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1은 시험에 안 나와요. 챕터 2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뭐 할지 대강 알아야 되니까. 이번 재무경제학 강의, 특히 기업 재무라고 하죠. 기업 재무가 무슨 걸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할 거야? 물어보면 재무관리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재무관리가 뭐야? 그리고 재무관리하는 사람, 중간관리자층 중에서 재무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역할이 뭔지 알아보는 게 이번 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지니는가, 기업의 형태가 뭐고 그에 따라 어떠한 재무적인 특징을 지니는가.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재무경제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배우겠죠. 근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뭔지 역시 한번 배워보자. 그 재무관리, 재무경제의 목적은 주주죠. 오너 주주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마켓의 종류, 뭐 이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4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재무 경제란 무엇인가, 혹은 재무 관리라 그러죠. 경영대 말로는 재무 관리. 재무 관리랑 재무 경제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한 과목이다.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걸 아마 다룰 거예요. 재무경제는 조금 덜 다룰 거다. 그래서 기업 재무하고 기업의 재무 담당 관리, 재무 담당관,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 그 다음에 재무 관리의 목적, 그 다음에 기업의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 그러는데, 에이전시가 뭐야? 경영자와 주주와의 갈등, 그 다음에 이런 갈등에서 가버넌스라 그러죠. 가버넌스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파이낸셜 마켓, 금융 시장이 어떻게 기업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뭐야? 자세히 보면은 재무경제, 여러분 뭐 잘 안 들어봤겠지만 처음이니까, 기본적으로 재무경제 혹은 재무관리가 다루는 주제는 회사에서 어떻게 파이낸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말은 투자론 여러분 가서 배우겠지만 투자론은 투자자로서 혹은 금융회사의 관리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재무경제는 좀 달라요. 기업 내에 여러분들이 파이낸셜 매니저, 예를 들어 CF라든지 재무담당관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뭐냐 라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를 통틀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떠한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투자 계획 뭐야? 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고 PPT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이 건설 사업을 저희가 맡아야 됩니다. 안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계획을 해야 되나?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은 어떻게 마련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파이낸셜 매니저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펀드 매니저 혹은 기업의 파이낸셜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자 계획 결정하고 이게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에요. 그 다음에 캐피탈 스트럭처는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이냐. 얘가 기본적으로 CFO 혹은 CFO 밑에 부하 직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파이낸셜 매니저 뭐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CFO 많이 하죠. CFO 밑에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뉘어요. 물론 기업이 작다 그러면 이걸 혼자 다 할 수도 있는데 CFO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총괄하고 있어요. 재무관이라 그러죠. 재무관 뭐야? 진짜 재무관, 진짜 말이 좀 그렇지만 진짜 현금 관리하고 기업의 신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업을 투자하는데 지출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기업이 부도가 안 나게 수익을 적절히 만들어내는가. 그런 파이낸셜 매니지, 진짜 파이낸셜 매니지, 좁은 의미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전을 직접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내 금전이 오고 가겠죠. 월급도 줘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빚도 져야 되고 빚도 언제 갚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 트레저, 재무관. 컨트롤러는 뭐야? 기본적으로 세금을 보죠. 코스트 어카운팅, 한국말로 하면 원가회계, 파이낸셜 어카운팅, 재무회계, 데이터 프로세싱 등등. 뭐 하는 사람이야? 얘는 보다 투자와 관련이 깊고 투자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 수익을 더 높이고 주주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연결,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무 파이낸셜 매니저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트레저러, 진짜 돈을 매일매일 돈을 얼마 갚아야 되고 내가 빚을 얼마 졌고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고 이게 몇 년 뒤 며칠 후면 얼마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가 관리 회계 많이 하는 컨트롤러. 여러분은 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투자, 세금 어떻게 적게 낼까.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아직 안 배웠지만 기업이 버는 돈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FO는 뭐야? 둘 다 해. 회사가 작으면 둘 다 해. 뭐 일반적인 직원들도 회사가 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 쪼개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매일매일 현금 관리하는 사람하고 투자 결정 내리는 사람하고는 다른 직종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매니저가 하는 거는 트레저러, 재무관, 컨트롤러, 전반적인 코스트 매니지먼트 하고 투자 결정까지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더라. 그래서 재무관, 파이낸셜 매니저들이 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 기업에서 하는 거 뭐야? 첫 번째 캐피탈 버제팅이라 그래요. 두 번째 캐피탈 스트럭처. 세 번째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배울 건데 요건 일단 우리 이번 학기 계획엔 빠져 있어요. 캐피탈 버제팅이 뭐야? 자본 지출에 대한 예산을 짠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야? 어디다 돈을 쓸지 결정해야 돼. 어느 투자를 내가 할지 말지, 어떠한 장기 투자 혹은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게 캐피탈 버제팅이에요. 자본 구조 뭐야? 그럼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거 오늘 번 걸로 투자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도 있어. 혹은 뭐 신문지상에서 배웠겠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 채권하고 주식을 얼마나 발행해서 섞느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 에퀴티는 흔히 말하면 주식인데, 주식은 자기가 주주가 번 것도 주식이고, 뭐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물론 다르겠지만 밖에서 직접 개별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번 것도 주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업 거의 마지막 가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면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어떻게 가장 싸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두 가지 디시전입니다. 세 번째는 운전자본 관리라 그래요. 운전자본 뭐야? 여러분 기업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게 회계상의 운전자본하고 기업할 때 운전자본이 조금 다른데, 기업할 때 운전자본 관리라고 하면은 주로 월급 얼마 주고 자재 얼마 사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물건을 생산하려면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 그거 돈 줘야 돼. 그 다음에 물건 팔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고도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재고가 없으면 어떡해? 치킨 가게인데 치킨 재고가 없으면 어떡해? 재고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음, 뭐 재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어음 관리 같은 거 해줘야 됩니다. 어음 내가 얼마 줄 거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회사 망하죠. 뭐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내가 돈을 관리해야 돼요. 월급도 줘야 되고, 어음도 줘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어음 받을 것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운전 자본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야? 기업은 크게 세 가지를 해. 투자하고,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궁리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임금도 줘야 돼, 재고 관리도 해야 돼, 현금이 얼마 필요한지, 그 다음 물건 떼왔으면 어음 받아야 돼, 어음 줘야 돼. 그런 것들 운전 자본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야. 기업이 파이낸셜 매니저가 하는 디시전은 결국 무슨 투자를 할지 결정하고, 무슨 투자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최소 비용으로 조달하는지 연구하고, 매일매일 근데 투자를 했으면 개별 투자 끝이 아니라 노동자들 혹은 근로자들 임금도 줘야 되고, 자재 산 거 돈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필요한 돈들이 있어. 그런 거 세 가지를 다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하고 투자에 관련된 자본 조달하고 매일매일 영업에 관련된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매니저가 뭐 하는 직업인지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우죠. 처음 배우는데 재무경제라고 하면은 뭐야? 아까 재무관리관 혹은 재무관리 재무관리관들이 뭘 하는지 배우느냐고 뭘 하는지 우리는 개략적으로나마 배웠어요. 투자결정, 그 다음에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 그 다음에 매일매일 비용 관리. 그래서 재무경제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그런 건데, 배워야 될 거는 그래야 하는 건데, 요번 학기에는 결국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캐피탈 버제팅하고 요까지만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 요까지밖에 못 할 거예요. 이걸 하려고 뭘 배워? 재무제표를 배우고 돈의 시간 가치를 그 다음에 모두 배워? 현재 가치법 요렇게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세 번째 거는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뭐 알아면 되세요. 기업 뭐 회사법상 기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개인 회사죠. 한 명회사를 합자에 잠깐 헷갈리네. 파트너들이 있는 회사. 파트너들이 무한 책임 혹은 유한 책임. 기업이란 게 있고 기업은 유한 책임 혹은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파트너십과 연관이 깊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할 거는 뭐야? 보통 여러분 나중에 어디 취직해? 여러분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오픈해서 흔히 말하는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이 커지면 뭐가 돼?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돼요. 두 가지를 할 형태가 높고 파트너십은 주로 회계사들 많구나. 회계사들 혹은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의사들이 병원 낼 때 이런 것들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차분히 지켜가 봅시다. 회사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다. 앞에 소자 붙어서 뭐 같아? 개인이 주인이야. 혼자 하는 거 혼자. 파트너십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인데 뭐 아주 한국적인 말로 하면은 자영업에 가까운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소울 말하는 건 뭐야? 주인이 하나야,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벤처 차려서 주인이 되면은 이러한 형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개별 주인이 있고 개별 주인이 모든 수익을 싹 가져가. 그래서 벤처 뭐 이런 것들 많이 혼자 세워서 밑에 직원들 고용하고 뭐 하면 돼. 이런 형태. 뭐 개인 소득으로 뭐 텍스 댄다 이런 건 뭐 그렇게까지 기업점에 다른 데는 아니니까 잘 뭐 못 알아두셔도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업 차리면 뭐가 좋아? 쉬워. 그냥 내가 등록해서 차리고 밑에 사람 필요하면 고용하면 돼.
그리고 내가 남은 수익 몽땅 다 가져.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회사 엎어지겠지. 여러분이 회사 주인인데 회사가 엎어져. 그리고 개별의 어떤 자본, 여기에 투자한 자본들이 개인의 부로 생각된다. 근데 만약 이러한 경우 빚을 졌을 때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빚 독촉에 평생 시달려. 빚을 갚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혼자 뭐 회사를 자영업 비슷한 거기 때문에 뭘 팔기가 쉽지 않아. 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팔아야 할지 이게 쉽지 않다. 두 번째, 파트너십 형태. 파트너십 뭐야? 다 몇 명이 주인이냐예요. 2명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이 주인이다.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출자하니까 돈도 많아. 2~3명만 합의하면 돼서 쉽게 운영할 수 있어. 뭐 개인 소득으로 세금 된다 이거는 넘어가세요. 이건 뭐 세법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파트너십도 2가지가 있는데, 무한 책임을 가지는 경우, 유한 책임을 가지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무한 책임은 어떤 거에 대한 무한 책임? 빚에 대한 무한 책임. 내가 빚지면 어떤 회사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 법처럼 되는, 개인의 빚처럼 되는 거고 무조건 갚아야 돼. 근데 리미티드, 무한 책임이 아닌 경우, 유한 책임이라고 하죠. 유한 책임인 경우 그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 회사를 다시 만들어야 돼. 한 명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지분을 청산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요 책 제목 뭐야?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야. 여러분은 그래서 코퍼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코퍼레이션 뭐야? 회사를 채우는데 여러 사람이 만들어. 대신에 책임은 유한이야. 유한은 뭐야? 회사가 만들었는데 회사가 빚을 졌어. 그러면 그 회사가 빚을 진 거지, 그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빚을 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한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거 2개와 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주로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할 거고, 기업, 흔히 말한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 뭐야? 빚이 있으면 주인이 꼭 갚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성 기업의 빚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빚이지, 삼성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빚은 아니에요. 주주가 삼성이 만약 언젠간 안 갚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이 빚을 안 갚았다고 해서 주주가 내 집 팔아서, 내 아파트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Unlimited Life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은 무한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기업이란 것, 혹은 주식,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회사에 가까운 건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있죠. 주주가 자기 지분을 그냥 팔면 돼. 어떤 다른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팔아가면서 기업의 주인은 바뀌겠지. 오늘 내가 삼성 주식 한 주 살 수도 있고, 나는 삼성 팔고 현대 살 수도 있어. 현대자동차 살 수 있어. 뭐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바뀌느냐? 뭐 크게 바뀌는 거 없어. 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삼성이 망하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주인의 생명기간하고 회사의 생명기간이 상관없어. 다시 말해서 회사의 소유권은 그냥 주주 혹은 주식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지, 실제 누가 만들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너십, 회사의 지분 같은 거를 팔기가 혹은 이전하기가 굉장히 쉽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고 팔기도 쉽고, 내 지분을 내가 투자했다가 내가 빼내기도 쉽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역시 쉽다.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투자받기도 여전히 쉽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것이 현대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나는 삼성전자 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의 경영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치겠지만, 한두 주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미치지 않아.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주주들이 있고, 주주가 경영자를 바로 임명하느냐? 안 그래. 어떤 방식을 통해야 돼? 주주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와 같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와 경영진이 심지어 바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주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회사 경영진을 바로 자를 수 있느냐? 없어. 어디를 통해야 돼?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야 돼. 주주 자체가 경영자를 자르거나, 물론 최종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잘라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주주가 반드시 경영자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주, 이사회, 경영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야. 경영자는 뭐 해야 돼?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줘야 돼. 경영자는 주인을 위해서 돈을 벌어줘야 돼. 그게 일반적인 거겠죠. 근데 경영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데, 혹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야?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있죠. 일감 몰아주기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은 경영자가 자기 친족들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다 조금 비싼 가격에 하청을 주는, 하청 혹은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죠. 그래서 자기 친척 기업을 굉장히 키워.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단가를 비싸게 받으니까 주주한테는 손해겠지. 이게 B라는 경영자와
경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컴퍼니고, 내가 만약 A라는 기업을 썼으면 단가를 20% 더 깎을 수 있어. 그럼 주주 입장에서 경영자가 일감 몰아주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손해봐. 왜냐면 일감 몰아주기의 기본 특성은 뭐야? 경쟁을 안 하죠. 경쟁을 안 한다는 얘기 뭐야? 여러분들 미시 배웠을 테니까 가격이 시장 가격, 완전 경쟁 가격이 아니라 왜곡된 가격. 누군가 한 명 이득 보는 가격이 나와요. 주로 이 밑에 회사들, 가족이 가진 회사들이 이득 보게 만들어. 그러면 이 회사 주주는 많은 경우 손해를 본다. 그래서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해? 경영자들이 원래는 돈 낸 사람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그거를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 주주 경영자 갈등 혹은 에이전시 프로블럼. 그러니까 경영자가 일감 몰아주기 해서 여기다 돈을 많이 퍼주면 원래 큰 회사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고, 그럼 주주는 손해, 경영자는 자기 가족들한테 돈을 모아주니까 이득.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 경영자 주주 갈등 혹은 통칭해서 에이전시 대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타입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세요. 시험에 안 날 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할 거야?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로 하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야? 이윤 증대 뭐 반은 맞고, 비용 절감 반은 맞고, 마켓 시어 뭐야? 시장 점유율 증대 뭐 맞아. 가장 맞는 거는 아마 주식 가치의 증대예요. 다 맞는데 얼티밋 혹은 최종 목표, 최종 보스를 고르라 그러면 주주의 가치를 증대해라. 그게 누구의 목적이야? 경영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업은 주인의 가치 혹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주주의 가치 뭐야? 주식 가격.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게 기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나 배워갈 거예요. 첫 번째 말은 그냥 말로서는 알아둘 수 있어요.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된다. 주주의 이해관계 뭐야? 주주가 투자한 돈을 불려주는 거야. 주주가 투자한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주식가격. 그런 거니까 1번은 쉽고, 그 다음에 얘 아직 안 배웠어. 현금 흐름을 증대해라. 이윤보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타임 다이멘전, 시간 가치 계산해라. 이거 한 3주쯤 이따 할게요.
리스크 계산해라. 현재가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목적은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기업은 주인이 있고 경영자 운영을 하고, 경영자는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되고, 주주의 이해관계 간단해. 투자한 돈은 가장 풀리면 돼. 왜냐면 주주 빚 안 갚아도 되니까. 기업이 빚을 져도 손해할 거 없어. 그냥 주식가치만 극대화시키면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려면은 요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 안 배웠어요. 이윤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시간가치 제일 중요한 거야. 시간가치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리스크, 불확실성 고려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진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 뭐 2주,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사실은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 한 2주 후, 한 3, 4주 후, 그 정도 되면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인데 경영자를 최종적으로 하이어하지만, 경영자들이 이렇게 주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 이런 거를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혹은 매니저, 경영자와 주주와의 갈등. 그래서 경영자들이 돈을 빼돌린다든지, 자기 친인척 회사한테 수주를 막 준다든지, 이런 경우 하면은 에이전시 컨플릭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주인 대리인 문제, 프린시펄, 에이전시 프로블럼 하면 대리인 문제. 다 같은 말이다. 요것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나오게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도 뭐 하고 싶어? 펄크스란 거는 사치하는 거예요. 매니저 자기가 다니기 쉽게 비행기, 자기 개인 전세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 크루즈, 배도 전세배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좋겠어. 그냥 마구잡이로 소비를 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경영자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을 없애거나, 혹은 남이 간섭하는 거를 방해하고 싶어. 그 다음에 감시도 안 받고 싶지. 내가 그냥 내 돈, 회사 돈을 내 돈처럼 마구마구 쓰고 싶다.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 뭐야? 공무원들 또 비슷한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라 그래? 업적 쌓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뭐 거대한 전시물을 많이 만든다든지, 혹은 축제를 연다. 축제했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뭐라 그래? 전시성 행정이라 그러죠. 전시성 행정. 매니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어. 밖에서 보기 회사가 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회사야? 투자 많이 하고, 기업을 막 불리고, M&A 같은 거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이 하고, 이런 거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시 행정하듯이, 일반적으로 기업인들도 자기의 기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전시적인 행동을 해서 여러 기업도 사고, 공장도 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마구잡이를 하고, 이러면 주주 가치에는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성장하고 크게 늘리는데 기업의 경영자들이 많은 신경을 쏟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자체 단체장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축제하고 뭐 도로 건설하고 건물 건설하고 세금이라고 막 쓰죠. 얘는 비슷해. 기업의 경영자 자기 돈이 아니야? 아니지. 자기 돈 아니니까 마구잡이로 쓰고 전시 행정을 크게 하려고 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용을 통칭해서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리인 비용 직접적인 건 뭐야? 뭐 기업의 경영자가 골프 회원권 산다든지 비행기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직접적인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걸 막으려면 뭘 해야 돼? 감사들을 붙여야 돼.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뭘 요구해야 돼. 그런 오디터, 감사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야? 기업이 투자 결정을 잘해서, 의사 결정을 잘해서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 더 나은 A 기업을 통해서 기업을 크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B를 통해서 나쁜 걸 선택함으로써 어떤 걸 잃어버려?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비용이 발생해? 죄송합니다. 어떤 비용이 발생해? 기회비용. 만약 이거 같은 경우 경영자가 비용이 뭐 단가가 20% 낮은 A기업을 썼으면 이게 주주한테 들어갈 거야. 근데 경영자는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그 다음에 가격을 20% 올려받아. 그럼 뭐가 발생해?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늘 있지만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기회를 날려버린다. 그래서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흔히 말하는 스탁 옵션, 뭐 주주의 그 회사 경영자의 지분을 올린다든지, 혹은 굉장히 잘 정의된 보너스 같은 거를 줘서 뭐 이렇게 보너스 스킨 같은 걸 줘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하는데, 사실 100% 관리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경우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월급을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못하면 자른다,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라고 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other stakeholder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서 경영자들이 내 돈 빌렸는데 잘못 관리하면은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어떤 스테이크홀더는 지분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다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회사에 관련된 뭐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경영을 잘못하면 관여할 수 있고, 은행, 돈 빌려주는 은행 역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마켓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파이낸셜 마켓 여러분 배울 거지만, 여기서 안 배우고 투자론 시간에 많이 배울 거지만,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면은 발행 시장이라고 해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 세컨더리 마켓,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은 증권사 가죠. 증권사 가면은 유통되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해요. 그런 거를 유통되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를 유통시장 혹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 가서 배워? 여기서 안 하고 투자론 시간에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